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래 오른쪽 배, 왼쪽 배의 비대칭, 그러니까 배의 크기가 조금, 배꼽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갈라봤을 때, 오른쪽 배와 왼쪽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다르면, 이걸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 배가 좀 작다 그러면 오른발을 디딤발로 해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혔다가 약간 대각선 쪽으로도 젖혀보기도 하고 직선 방향으로 젖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강화를 해줄 수도 있고 누워서는 오른쪽 배에다가 250g 혹은 500g 혹은 1kg 이런 걸 올려서 약한 배를 좀 강화해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오늘은 그 발가락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굽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굽어 들어가는 거고 이게 너무 굽어 들어가면 진짜 발가락도 아프고 발목, 정강이 이런 조금 막 통증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도 아플 수 있고 그게요 나중에 허리, 이 목 디스크, 머리까지도 신경 압박으로 인한 3차 신경통으로 인한 어떤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그걸 발가락이 좀 틀어졌네 이런 식으로 너무 등한시한다거나 경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 심지어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렇게 무릎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정강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유난히 툭 튀어나와 있고 안쪽은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휘어질 건덕지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무릎부터 발목까지가 이렇게 U자, C자 거꾸로 형태로 휘어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안짱다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물론 안짱다리 개선법이나 무지외반증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올리고 싶은 동작은, 좀 실생활에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효과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뿐더러, 좀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시술을 한다, 마사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회복이 되더라.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제 발을 좀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제 발이 보이죠. 자, 발 중에 특히 안짱다리라는 거는 이쪽이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은 쑥 들어가 버리고, 그죠? 그리고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위로 올라온다든가 혹은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새끼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하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은 걸어 다닐 때 발가락을 잘 활용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신발 과학, 그러니까 운동화나 스니커즈나 하여튼 구두도 그렇지만은
그 현대의 어떤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맨발로 옛날에 다닐 때 혹은 집신, 뭐 고무신 신고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활용하는 걸음걸이를 걸어야만 돼. 그래야 균형이 잡히고 넘어지지 않고 이러는데 요즘은 신발 발바닥이 탄탄하게 잡혀갖고 굳이 발가락을 활용 안 해도 균형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걷다 보니까 굳이 발가락을 활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향하는 혈액이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발가락 힘이 너무 없어지는 거야. 발가락을 보면 눈으로 봐도 너무 뭐 희마리가 없다, 맥이 없다, 이런 좀 활기가 없다, 이런 생동감이 없다, 활력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아주 심할 때는 이제 새끼발가락 흔들어 보면 그냥 발가락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듯한 힘이 없어서 힘을 줘도 힘이 주어지지도 않아. 저 예전에 그런 거 느껴봤거든요. 엄지발가락도 힘이 잘 안 들어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이런 식으로 현대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신발을 점점 더 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신발을 더 과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발가락의 활용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발가락을 안 쓰니까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체의 모든 구석구석들은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힘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으로 피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말단 이러면 양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오지 말단 그러면 머리 끝, 이까지도 이렇게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발가락 끝은 사지 말단 중에 제일 아래쪽에 발가락 끝까지 피가 흘러갔다가 동맥을 타고 내려갔다가 발가락 끝까지 가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발가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간쯤, 요까지는 오는데 피가 이까지 타고 오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이거 올라올 때 밀어 올리는 힘도 약해지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노폐물을 자꾸 이거 축적시키니까 하지정맥류 혹은 통풍, 발목 통풍 이런 것들을 막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피가 정맥을 타고 쫙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발가락을 거치면서 올라오는 힘이 확 약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발가락을 어떻게 하든 저는 그죠? 이 동영상이 어떻게 찍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찍고 싶어요. 일단은 10발가락을 다 관심을 줘야 돼요. 사실은 10발가락을 다 관심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녁에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나 발을 닦잖아요. 보통 발은 저녁에 닦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10개를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게 그냥 만져주지도 않고 구석구석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10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만져줘요. 만져주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발을 보면 디디기만 하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은 또 잘 안 해요. 특별히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냥 딛고 다니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 올리는 거는 정맥 방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동맥은 심장에서 발끝까지 피가 내려가는 거고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대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맥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발에다가 힘을 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다섯 발가락을 꽉 잡고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발목은 뻗히고 꾹 눌러주고 이걸 한 10번씩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저 왼발도 마찬가지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을 좀 자극을 줘야 돼요. 발가락을 자극을 주고 일단은 개개인이 자기 발가락을 한번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유난히 어떤 사람은 나는 유난히 네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약해. 그러면 그쪽에 약간 힘을 주고 조금 더 흔들어주는 작업도 하고요. 새끼발가락이 유난히 약한 사람은 새끼발가락에 더 관심을 줘야 됩니다. 무지외반증은 특별히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지발가락이 약해져 있다고 다른 발가락은 강하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엄지발가락을 관심을 많이 주는데 약한 발가락도 관심을 줬어. 약간 힘을 주면서 발가락은 버티고 안 움직이려고 버티고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 열 발가락을 다 관심을 줘야 됩니다. 관심을 줘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무지외반증과 안짱다리 문제, 이걸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 부분이, 발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발 보면, 엄지발가락과 이 발 안쪽을, 이거 보면, 여기 발가락, 이 뿌리 부분, 그죠? 엄지발가락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엄지발가락 끝까지 안쪽, 이 아래쪽도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약간 안쪽 대각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은 들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 안쪽이 좀 중요한데 특히 요 부분, 요까지 뭐 길이적으로는 한 8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엄지발가락부터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지면에 잘 닿아줘야 돼요. 그래야 무지외반증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심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 생각해서 조금만 해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엄지발가락이 이제 좀 확신을 가질 정도로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힘이 들어오는데, 근데 물론 좀 심각하게 문제가 큰 사람들은 3일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혹은 2달 정도 계속 관심을 주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여기 근육이 다시 형성이 되고 혈액의 흐름이 다시 잡히고 이러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일자로 딱 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뒤꿈치를 살짝 들고 약간 무릎을 안쪽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했어요. 무릎을 안쪽으로. 그죠? 무릎을 안쪽으로 하면 뒤꿈치를 살짝 들면 요 지점만 발이 땅에 닿는 거죠.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은 이쪽은 완전히 띄워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안쪽으로 툭툭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발을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 아래쪽이 아니고 약간 안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는 게 무지외반증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꿈치를 누르는 건데, 자,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엄지발가락을 밑으로도, 이제 밑과 안쪽, 아래쪽과 안쪽으로도 눌러줘야 되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무릎 쪽으로도 이렇게 젖히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튼튼하다라는 거는 뭐 누르는 힘만 센 게 아니고 누르는 힘도 있어야 되고 들어 올리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르는 힘도 있어야 되고 들어 올리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누르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발부터 무릎까지의 코어라 그러면요, 이 엄지발가락을 축으로 하는 근육과 뼈가 이게 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라는 거는 중심으로 몰리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짱다리다 그거 뭐 평발이다 하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코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 근육을 사용한다든가 새끼발가락 쪽 근육 혹은 정강이 바깥쪽 근육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코어 근육으로 걷는다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걷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발가락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화를 신게 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좀 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을 진짜 활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발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승리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어요. 패전국이 있는데, 그 뭐 승리국에서는 패전국의 뭐 왕족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 버려요. 자기 나라의 어떤 인적 자원으로 서기 위해서, 혹은 다시 그 나라들이 뭐 부흥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전 차원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잡아가 버려. 좀 모자란 사람들은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불손 세력들만 잡아가는 거죠. 잡아갈 때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싶다든가, 그날의 왕이든가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은 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대요. 전쟁이 끝나면 잘라버린 상태로 끌고 간대. 쇠사슬을 묶어서. 그 엄지발가락이 잘려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걷기는 걷는데 약간 이상하게 걸어요. 왜? 중심을, 코어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코어와 말단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최근에 만들어진 운동화를 신고 걷는다 그러면 좀 걸을 수는 있겠죠. 그죠? 좀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요, 그런 신발이 없죠. 그래야 뭐 샌들, 이런 거, 가죽신, 이런 거,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가죽신 신고, 여름에 더우면 샌들 이런 거 신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없으면 막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만큼 엄지발가락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밑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 아래쪽 안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안쪽이에요. 지금 이 바깥쪽은 들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면요, 이 안짱다리 문제가 정강이 이 바깥쪽이 근육이 너무 튀어나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꾸 안쪽으로 당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거리가 잡힌 사람들은 벌써 여기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데 아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안짱다리 개선하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거리도 좀 바꿔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수시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TV를 보신다든가,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냥 커피숍에 이렇게 뭐 앉아서 뭐 노트북을, 랩탑을 하고 있다든가, 뭐 사람들 만난다든가, 기다리고 있다든가 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크게 변형되게 없으니까. 아직도 무지해만증 없고. 근데 문제는 나이 40, 50 넘어가면 몸이 다 틀어지거든요. 왜? 중력의 영향도 받고 자기가 나쁜 습관을 계속 오래 갖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40년, 50년 지나면 몸이 다 틀어져요. 10대의 그 신체 모습과 50대, 60대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50대, 60대를 벌써 무너지기 시작해요. 뭐 발가락, 손가락, 뭐 얼굴 다 무너집니다. 그죠? 10대, 20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똑바로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50대, 60대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이제 개선하려고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죠? 심지어 이 안쪽도 이렇게 좀 쳐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안쪽도 좀 쳐주면 좋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자, 앉아서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뒤꿈치를 들고, 누르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젖혀 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젖히고. 이 젖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뭐, 일반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면, 뭐, 제2의 심장운동법에서 뭐, 뒤꿈치 들기 하세요. 이런데, 앞꿈치 들기 하세요. 이런 내용은 저는 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꿈치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꿈치를 들면서도, 이거 올라오는 게 정맥을 막 도움을 주거든요. 그죠? 앞꿈치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꿈치도 엄지발가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샤워하실 때, 발 씻을 때 좀 구석구석에 좀 관심을 갖고, 심지어 이 발톱,
발톱을 이렇게 눌러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발가락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또 발가락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관절 부분을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안 아팠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기 몸이 젊은이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나이를 드신 분들은 몸이 관절이 벌써 다 이렇게 손상을 입게 돼요. 너무 무신경한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너무 상태가 심각해져서 뭐 통풍이 너무 심해졌다든가 뭐 무릎이 너무 아프다든가 발가락이 너무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약도 드시고. 근데 안 아플 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냥 여러분 무지외반증 생겼는데 그냥 방치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점점 더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무지외반증 때문에 머리까지도 아플 수 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뭐 의사분이 한의사분이 하는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고 심지어 목도 아픈데 발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목이 안 아파지더라 이런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힘을 주시고 그죠? 서 있을 때는 좀 재미난 동작을 해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제일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설거지 하는데 발바닥을 지면에 딱 붙여놓고 손만 이렇게 하고 있다. 어? 발바닥을 지면에 딱 붙여놓고 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여행 가면 피가 내려갔다가 발을 한번 들어줄 때, 다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줄 때 피가 올라오게 돼요. 근데 발을 지면에 딱 붙여놓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서 있는데 그 온몸의 체중을 발바닥으로 다 받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이래 되면 손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올라오는 건 있어요. 피가. 왜? 손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나 군대 연병장에서 가만히 세워놓는 걸 벌이라 그래요. 벌칙이라 그래요. 1시간 동안 세워 있으면 사람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왜? 혈액이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정신훈련은 될 수도 있는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차라리 뭐 달리기를 하라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상압이 됐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가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 창자 쪽으로 내려간다. 머리에 있는 피가 창자, 다리 쪽으로 자꾸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이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한 발짝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 피가 더 잘 돌아요. 온몸에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설거지를 한다. 보세요. 가만히 서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제자리에 서 있는데도 제자리를 걷기를 한다든가 천천히 해도 무방합니다. 천천히 해도 무방한데 이게 제가 이런 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좀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야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만 짧은 쇼츠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거 효과 장담할 수 없어요. 보세요. 제가 심심하면 바깥에 이렇게 뭐 사람 기다릴 때나 뭐 가게 들어갔을 때 줄 서서 기다릴 때나 혹은 공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의자에 앉아서 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앞쪽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툭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무슨 트위스트 춤추는 것도 아니고 약간 하여튼 춤 동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팔도 좀 흔들고 머리도 좀 흔들고 발을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짱다리 문제도 점점 해결이 돼가고 안짱다리 문제는 꽤 오래 걸립니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어 근육을 좀 더 활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이 안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뛰어야 속도가 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달려버리면 막 열심히 뛰는데 속도는 안 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가만히 그 실질적으로 막 이게 안짱다리 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되게 심심하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대칭은 좌우 비대칭도 있고 상하 비대칭도 있고 전후 비대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런 동작도 해줍니다. 이렇게 좀 걷다가 한 번씩 다리를 뒤로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차주기도 하고요. 어? 또 발을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차주기도 하고 뒤로 할 때는 전후 비대칭 때문에 우리가 뒤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무지행안정을 위해서 이 발, 이 엄지발가락과 이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럼 한의학적으로 공손혈까지 이렇게 공손혈이라는 거는 하여튼 고귀한 사람의 손자혈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요한 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지점까지 이렇게 살살. 또 너무 많이 하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나는 서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나, 우리 의자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때 있죠. 걸어 다닐 때는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걸어 다닐 때도 사실은 운동화를 신었든 뭘 하든 발가락을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세요. 그게 여러분 발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발 건강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여튼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허벅지가 아픈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정강이 아래쪽이 아픈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심지어 발가락이 아프면서 무릎 안쪽이나 오금 쪽이 심하게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생활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그것도 무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그죠? 무리되지 않게 계속 관심을 주고 자극을 줘야 그게 개선이 되는 거지. 무지해반정을 수술로 치료한다, 모르십니다. 그 근육 재건술이나 힘줄 재건술이나 이렇게 어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육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쪽으로 혈관이 다시 생성이 돼야 되고, 힘을 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치료고, 안짱다리도 결국은 계속 힘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와서 근육 형태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정강이 안쪽 바깥쪽이 대등한 위치로 상황으로 이렇게 상태로 들어와야 그게 진짜로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시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완벽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서 여러분 스스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예요.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앉아있을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서 있을 때 아까 보여드렸죠?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걸어 다닐 거냐? 그냥 옛날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걸어 다닐 거냐? 아니야, 이제는 슬립발을 신어도 약간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나 어느 쪽으로 하여튼 발가락을 약간이라도 자극을 준다는 느낌으로 걸어 다닐 거냐? 맞죠?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발가락을 이렇게 밑으로 꺾었다, 위로 젖혔다, 밑으로 꺾었다, 위로 젖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발끝치기 하면서 이렇게 툭 치면 엄지발가락고 안쪽이 채워질 수도 있죠. 근데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힘이 훨씬 세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힘이 더 세요. 자, 보세요. 누워서 하는 게 힘이 제일 약해요. 발끝치기 중요하다라고 가끔씩 유튜브에 뜨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발끝치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하루에 1000번을 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00번 쳤으면 무조건 좋아지면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1000번 치다 보면요, 창자나 이런 쪽이 변화가 확 일어나요. 그럼 명예현상이나 2차 자극증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막 불편해져요. 그럼 1000번 치기 전에 다음날은 하지도 못해요. 그게 충격이 와서. 1000번을 쳐도 멀쩡한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좋기만 하다 그러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무지외반증이 너무 심해진 사람들은 이게 무지외반증이 있다는 거는 다리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니까 엄지발가락이 뒤틀린다는 겁니다. 새끼발가락이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리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 있다는 건 창자에, 그러니까 장관맥, 동맥이나 창자를 흐르는 모든 혈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죠? 이걸 하루에 1000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안쪽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근데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잠깐 쉬기도 하고. 자, 제가 늘 그래도 2보 전진, 1보 후퇴 할 줄 알아야 된다. 무리가 된다 그러면 잠깐 쉬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에? 뭐, 쉬는 게 후퇴겠죠. 자, 너무 세게 하지 말기도 하고, 또 세게 해서 좋으면 또 세게도 적당히 하고, 너무 세게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중간쯤 또 약한 거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건강을 살펴가셔야 됩니다. 발가락 문제를 제가 꼭 말씀드리겠다고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녁에 샤워할 때 이렇게 발 씻을 때 저는 정강이부터 무릎 뒤에 오금,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한번 다 해줍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리 쪽으로 근력 운동도 하고 힙 쪽으로 근력 운동, 또 허벅지 뒤쪽 근력 운동 이런 쪽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형성되면서 이제 좀 약간 다리에 충격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해서 자꾸 풀어줍니다. 비누칠을 해서 꼭 이렇게 막 근육을 이렇게 자극을 줘요. 예? 그러면서 발가락 운동도 하고 발목도 이렇게 막 만져보기도, 발목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발목도 마사지를 해줘야 나중에 통풍이라도 좀 안 걸리겠죠. 그죠? 무릎도 이렇게 무릎 위쪽 이렇게 그 내스란 외스란 무릎 앞쪽 이런 쪽으로 오금 쪽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건드려주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극을 준다. 이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이 아니고 그냥 내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자가 집에 계신 분들 계신가? 뭐 전세 살든 자취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몸뚱아리는 있는데 그 몸뚱아리의 주인이 그 몸뚱아리를 관리를 안 해주면 결국은 강건한 사람도 60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어중간한 사람 벌써 40, 50대면 벌써 갱년기가 오고 몸이 망가지게 합니다. 아주 약한 사람은 20대도 안 됐는데 벌써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벌써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가지기 전부터 이제 관리를 하면 60대에 망가질 게 80대에 망가지기도 하고 40대에 망가질 게 60대부터 이제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 망가져도 또 관리를 계속 해주면 되죠. 관리를 잘 해준 옛날 집들은 100년, 200년을 그냥 버티면서 가요. 근데 관리가 안 된 집은 그냥 기와 흘러 내려버리고 막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문틀이 다 덜렁덜렁거리고 다 개판되는 거죠. 그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구석구석을 한 번씩 점검을 하니까 어깨는 지금 통증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손목은 문제가 없는가? 팔꿈치는 문제가 없는가? 손가락 마디마디는 문제가 없는가? 목 근육들은 바로 잡혀 있는가? 얼굴 앞쪽과 뒤쪽이 대칭이 맞는가?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이 맞는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번 건드려야 될 것 있다고 했죠. 그죠? 물구나무서기를 한 번 한다, 혹은 거꾸리를 한 번 한다. 캐틀벨을 한 번 든다, 또 손가락 마디마다 물병 꼭다리를 끼고 운동을 한 번씩 해본다. 뒤로 뛰기를 한다. 뒤로 뛰기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죠. 한 3, 4분이라도 뒤로 뛰기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우리가 맨날 앞으로만 걸어 다니는데, 그럼 뒤쪽은 어떻게 돼요? 뒤쪽은 혈관이 자꾸 말라가고, 앞쪽은 너무 혈관이 커져서 자꾸 흘러내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좀 걸어주고, 뒤로 좀 뛰어주면, 전후 비대칭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좀 살려주면 내 몸 전체가 좀 살아나요. 자, 막 만병통치 방법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은요,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게 확실합니다. 아는 만큼. 모르면요, 그냥 모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약 주면 약 다 먹고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근데 병원에 가더라도 자기 몸을 돌보면서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병원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또 내가 하고, 또 잘하고 있는지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뭐 손가락 아파도 병원, 팔꿈치 아파도 병원. 사실 유튜브에서 팔꿈치 아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되게 많거든요. 어깨 아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그 실제로 효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근육이 파열되어 버렸다 이럴 때는 뭐 접합술을 하든 재건술을 하든 해야 되는 거고, 근육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 건드려주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관리예요.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서는데 곰팡이 안 닦아낼 겁니까? 문이 삐걱삐걱 거리는데 그거 그냥 방치할 거예요. 뭔가가 약해져서 숟가락이 떨어지려고 덜렁덜렁거리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거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덜렁덜렁거리는데도 이거 좀 힘을 줘서 강화를 하면 되잖아요. 발가락이 덜렁덜렁거리고 발가락이 모양이 틀어지면 그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라고 공부를 하든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자기가 직접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약을 먹고 무지외반증을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모양이 틀어졌는데 약을 먹고 어떻게 모양이 똑바로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고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앉아있을 때, 제자리에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작은 관심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걱정하고 있고, 너무 염려하고 있고, 세상 일이 막 두려워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못 주게 돼요.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 몸부터 먼저 챙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트레스를 내버려 둬요. 좀 벗어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내 몸부터 챙기자. 세상이 뭐, 오늘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나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가져가 주십시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